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 혹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늘 돈이 모자라고 늘 마음이 쫓기며 살았습니다. 반대로 크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삶이 단단해지고 말년이 편안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할 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돈이 문제야.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해. 돈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 정말 돈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너무 오해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이 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서 멀어지는지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젊었을 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통장은 잠깐 웃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집세, 병원비, 부모님 용돈, 돈은 늘 급했고 늘 미안했고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좋아하기보다는 두려워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줄고 자존심이 먼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만나면 늘 긴장했고 늘 조심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돈을 벌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투자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 우리 곁에 있었던 돈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존중한다는 것은 돈 앞에서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태도 하나가 평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평생 만나온 돈의 얼굴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돈이 왜 늘 부족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시절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귀했고 월급은 정해져 있었고 물가는 늘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버텼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통장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누구 하나 돈 이야기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돈은 벌면 되는 줄 알았고 있으면 쓰는 줄 알았고 없으면 참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계획하기보다 돈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나갈 돈이 정해져 있었고 남은 건 늘 불안했습니다. 남기려고 하면 미안했고 쓰지 않으면 인색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가족 앞에서의 돈이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웃으며 거절해야 했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속으로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은 늘 미안한 존재였고 불편한 존재였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돈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돈은 그런 마음을 다 느낍니다. 돈은 숫자지만 사람의 태도를 아주 예민하게 알아봅니다. 늘 쫓기듯 쓰는 사람, 늘 미안해하며 쓰는 사람, 늘 불안해하며 쥐고 있는 사람, 돈은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형편에서도 돈과 관계가 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계획을 세우고 적어도 쓰는 이유를 알고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적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내 얘기 같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돈과의 관계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의 아주 작은 공통점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돈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돈만 있었어도 돈 때문에 이렇게 됐지. 돈이 사람을 망친다.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묻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그냥 쓰라고 있는 건데.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야가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망했어가 아니라 내가 돈을 몰랐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평생을 가릅니다. 돈을 미워하면 돈은 멀어지고 돈을 이해하면 돈은 머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돈 욕심이 없어서 그래. 나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을 욕심내지 않는 것과 돈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신처럼 모시지도 않고 쓰레기처럼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대합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필요해서 쓰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이야. 돈은 이런 태도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돈은 감정이 없지만 사람의 태도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늘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급한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숨 쉴 틈이 생깁니다. 반대로 돈을 늘 원망하던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을 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돈을 떠올리면 짜증부터 나셨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셔도 됩니다. 돈을 비난하지 말고 돈을 이해해보는 것.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데서 드러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 안 되잖아. 이 정도야 뭐. 1,000원, 2,000원 가지고 뭘 그래. 그런데 돈은 바로 이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돈은 크고 작음을 사람처럼 구분하지 않습니다. 1,000원도 돈이고 100만 원도 돈입니다. 다만 사람의 태도를 구분할 뿐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대합니다. 구겨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아무 데나 던져두지 않고 이유 없이 쓰지 않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돈을 쓰면 무엇이 남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반대로 돈이 싫어하는 사람은 작은 돈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계획 없이 쓰고 기억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 왜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들이 모여 늘 사라져 있습니다. 통장을 보면 분명히 벌었는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에게 나를 맡겨도 될까? 시니어가 되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커피값, 택시비, 충동적인 장보기 다 작은 돈이었지만 모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늦게라도 이걸 깨닫습니다. 아, 돈은 크기보다 태도였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 타령이냐. 하지만 이 나이이기 때문에 돈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벌기보다 지키는 나이이고 늘리기보다 정리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내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잔돈을 정리하고 봉투를 구분하고 쓰임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1,000원을 대충 쓰지 않는 사람에게
돈은 천천히 돌아옵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은 돈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유부터 찾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땐 상황이 그랬지. 다들 그렇게 살잖아. 이 말들이 모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변명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돈은 아주 단순합니다. 썼으면 쓴 것이고, 안 남았으면 안 남은 것입니다. 그 뒤에 붙는 사정과 설명은 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택이었다. 내가 책임질 일이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세월 탓을 하지 않고, 자식 탓도 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돈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삶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돈이 싫어하는 사람은 늘 이유가 많습니다. 경기 탓, 회사 탓, 가족 탓, 세상 탓. 그러다 보면 돈은 점점 그 사람 곁에서 말을 잃습니다. 말이 없는 돈은 예고 없이 떠납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시니어가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땐 다들 그랬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맞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들을 보지 않고 나를 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이 다시 정리됩니다. 큰 변화는 없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돈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책임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다만 변명 대신 인정할 뿐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의 네 번째 공통점은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모아야 했고, 남들만큼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없을 때는 자존심이 상했고, 돈이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삶은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모아도 불안이 남습니다. 반대로 돈이 수단이 되면 삶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를 도울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쓰임이 분명해지면 마음도 분명해집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내 삶을 조금 편하게 하자. 이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보여주려고 쓰지 않고, 체면 때문에 빚을 지지 않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돈을 목적 삼고 살았던 사람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반면 돈을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돈은 이 안정감을 아주 좋아합니다. 불안한 사람 곁에서는 돈도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수단이 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돈이 머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돈은 많으면 좋지. 맞습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있고, 감당할 만큼 있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있으면 돈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이 나이에 가장 값진 부자는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한 사람 곁에 돈은 오래 머뭅니다. 지금부터는 돈이 싫어하는 사람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듣고 나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돈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늘 불평부터 한다는 것.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세상이 잘못됐어. 나라가 문제야. 나는 운이 없었어.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으면 돈은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책임을 밖으로 밀어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없는 곳에는 돈도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돈이 싫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무엇에 썼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충 썼겠지. 살다 보면 다 쓰는 거지. 이런 말은 돈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떠나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비교는 돈을 흔들고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비교는 더 위험합니다. 과거와 비교하고 남의 말년과 비교하고 자식의 성공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고갈됩니다. 돈은 마음이 고갈된 곳을 싫어합니다. 돈은 마음이 안정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 대신 정리를 선택합니다. 비교 대신 인정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대신 돌아봅니다. 이 습관 하나하나가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돈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고 돈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돈보다 가족이지, 돈보다 건강이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모두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들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야 할 것 같았고, 부족해도 웃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돈을 계획하지 않았고, 돈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가족을 위했던 사람일수록 돈이 없을 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해주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데 망설여야 하는 마음,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돈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지만 사랑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건강을 살 수는 없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내 삶을 위해 쓰라고 있는 거야. 돈은 사랑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야. 이 생각이 바뀌는 순간 돈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면 돈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 숨기지 않는 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다루는 돈은 오래 남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순간보다 돈 이야기를 못했던 순간이 더 아팠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가 평생 사랑했던 것들을 대신하지는 못했지만 그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돈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돈은 참 말이 없었구나. 돈은 우리가 힘들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우리가 바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늘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돈 덕분에 아이를 키웠고 학교를 보냈고 밥을 먹였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에게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칭찬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었고 티를 내려는 존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말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집이 조금 정리되고 삶이 한 박자 느려진 지금에서야 우리는 돈이 남긴 것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통장 잔액보다 더 분명한 것들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자란 것, 가족이 큰 탈 없이 살아온 것, 누군가에게 신세 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이것들은 모두 돈이 조용히 해낸 일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말년이 되면 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많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이 태도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며 돈과 싸우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좀 더 모을 걸. 이 말 속에는 욕심보다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돈은 그 증거를 묵묵히 품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말년의 마음은 어떻게 두면 좋을지, 삶의 방향을 조금 정리해보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서두를 나이가 아닙니다. 대신 돈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지를 생각할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따라가느라 삶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돈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말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이 돈으로 남에게 패 끼치지 말자.
이 돈으로 마음만은 편하게 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욕심을 줄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잘 마무리하려는 마음을 더 크게 둡니다. 말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보다 오늘 하루 마음이 편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이 안정감을 참 좋아합니다. 안정된 마음 옆에서는 돈도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초조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지나간 선택을 계속 탓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말년에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을 사는 얼굴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내일을 살았습니다. 다음 달, 다음 해, 언젠가. 돈도 늘 미래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돈도, 인생도 결국 지금이라는 것을.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과거를 계속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맞았을까? 그때 더 모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에 하루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오늘 하루 무리 없이 보냈다. 이 생각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돈은 참 좋아합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은 돈도 지금 씁니다. 과시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유 없이 아끼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돈은 조용합니다. 크게 늘지도 크게 줄지도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조용함은 큰 축복입니다. 조용하다는 건 불안하지 않다는 뜻이고 불안하지 않다는 건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마음이 편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했던 시절도, 힘들었던 선택도, 후회되는 순간도 모두 자기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고개를 치켜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서 있을 뿐입니다. 돈은 이런 태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존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돈은 더 이상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정리의 도구가 됩니다.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무엇을 품고 갈지.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담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함을 남기지 않고, 자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고, 삶의 원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 형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이 말 한마디가 통장 잔액보다 훨씬 값집니다. 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닮습니다. 조급한 마음엔 조급하게 굴고, 불안한 마음엔 숨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엔 오래 머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정리 하나를 남겼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돈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용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